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제가 요즘 연말이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잦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다들 재밌게 이야기를 시작하다 항상 끝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친구들은 나이가 다 다른데도 고민하는 내용은 비슷하고 이러다 도태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은 저도 그렇고 다들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똑같이 존재했고,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번아웃을 자주 경험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참 옆에서 공감이 되니까 힘내라는 말조차도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도 한 차례 번아웃을 제대로 겪었는데 이게 사람을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예전 직장에서 팀 모두가 야근도 정말 많이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윗선의 결정으로 완전히 무산이 돼 버렸어요. 한 달 뒤면 공개될 제품이었기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그간의 노력이 없어진 것도 너무 허무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저는 '나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물경력 될 것 같아.'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에 휩싸였고 처음으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됐어요. 당시엔 번아웃이 뭔지도 몰랐고 그저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를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해서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친구들을 만나도 부정적인 생각과 비교만 하게 되면서 더 움츠러드는 제 모습을 보며 '아 내가 번아웃이 온 거구나.'를 깨달은 거죠.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를 돌아보면서 번아웃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떻게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해왔던 습관에서 벗어나기예요. 제가 평소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친구들이 회사에서 혹은 집에서 있던 불만을 막 저한테 쏟아내면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욕도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받아줄 마음밭이 안 되니까 속으로는 그래도 지금 내 상황보단 너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내가 더 힘들고 괴로워 라는 생각이 막 마구마구 드는 거예요. 이런 제가 저조차도 낯설어서 친구들이 연락이 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숨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기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단 나와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외부로 발산했던 에너지를 저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걸로 사용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도 무의식적으로 나 지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말을 삼키고 다음으로 약속을 기약을 했어요. 처음엔 나한테 어떻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지 싶었는데 계속 의식적으로 혼자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던 곳으로 훌쩍 떠나거나 차를 마시러 조용한 곳을 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다 보니 '내가 이런 것도 혼자 가능하네?' 하는 게 생기면서 자신감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울하면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무조건 수다 떨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지금은 나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은 외부로 에너지를 쏟고 다시 받아오고 그리고 나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거를 이 비율 자체를 적절히 조율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또 모르죠. 이러다 갑자기 또 방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거 방식을 통해서 저의 다른 습관을 의식적으로 벗어나 살아보며 또 다른 행복을 찾고 거기서 다시 충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한 일을 눈으로 확인하기입니다. 제가 번아웃 이후로 생긴 습관이 제가 한 일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원래는 손이든 핸드폰이든 뭘 써서 기록하는 거를 진짜 귀찮아했어요. '굳이 기록을 해야 하나?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무기력함이 저를 지배할 때쯤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드로우 앤드류라는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록의 힘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채널에서 앤드류 님이 말하는 게 짧게 요약하면 "내가 목표한 바와 오늘 해낸 것을 기록하고 체크를 하면 이게 눈으로 보여져서 스스로 대견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아 나 이대로 안 살고 싶다. 진짜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굿노트에 예전에 받아 놨던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작성을 해 봤었어요. 대신 목표는 크지 않게 현실적으로 내가 가능한 것만 적어 봤어요. 왜냐면 이게 또 이것저것 다 적어 놨다가 괜히 다 못했을 때 자괴감으로 저를 또 괴롭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힘든데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간단한데 우울함으로 인해 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것부터 적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맛있는 커피 내려 마시기, 책상 정리하기, 가볍게 집 근처 산책하기 등등 제가 평소에 즐겨 했던 것들 위주로 적었어요. 하고 싶지만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던 저에게 해야 하는 걸로 미션을 준 거죠. 그렇게 귀찮아도 의식적으로 하나씩 해나가고 체크 표시를 하니까 되게 오늘도 잘 살아낸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산책을 할 때 자연을 보며 바쁠 땐 잘 느끼지 못했던 공기 냄새,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 등등 디테일하게 눈에 들어오면서 저절로 기분이 나아지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산책을 다녀온 후에 다음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그래야 제 감정이 잠식당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 경험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꾸준히 운동하기예요. 제가 요즘 필라테스랑 러닝에 재미를 들렸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러닝은 제가 목표한 키로수를 채웠을 때 뿌듯함과 성취감을 즐거웠어요. 제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 달리기를 학교 내에서 거의 준선수급으로 활동을 했었어서 그런지 성인이 되니까 운동이 전혀 즐겁지가 않았었어요. 오히려 질리도록 해봐서 그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삶에 치이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게 제 스스로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도 안 해 봤던 필라테스를 먼저 시작해 봤어요. 새로운 걸 해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몇 번은 재밌었는데 이게 참 시간이 갈수록 나태함에 빠져서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희한한 건 꼭 운동이 끝나면 너무 상쾌하고 불안했던 마음도 싹 가시면서 엄청 알차게 하루를 보낸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아무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구력이 부족해졌다라는 것도 필라테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예전 학생 때의 기분을 되살려 보고자 러닝을 다시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런데이 어플을 깔고 주 3회를 목표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를 제 나름대로 실천해 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점점 체력이 회복이 되니 제 정신도 맑아지고 '목표한 걸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모든 일을 다 잘해낼 수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무기력함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것 같아요. 이 무력함을 깨기 위해선 활동성을 통해 성취감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바쁘더라도 주 1회에서 2회는 운동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스로 세뇌시키기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약간 뭐라 해야 하지? 남들 눈치를 좀 과하게 볼 때가 많아서 직장 상사나 주변 지인들이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안 보이거나 아무 말이 없으면은 이게 바로 주눅이 들고 좀 그 상황 자체를 과하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냥 직장 상사가 진짜 별말 없이 보고서를 좀 오래 보고 있는 건데 그 텀이 좀 길어지면 혼자서 '아 이거 내가 진짜 못했나 보다.'
나는 정말 잘하는 게 뭘까? 난 왜 이렇게 다 어설플까? 등등 저를 자책하는 말을 마음속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위축이 돼서 진짜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거의 주문 외우듯이 혼자 하는 말들이 있는데, 뭐 혼나면 어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 좀 더 멋진 내가 되는 과정이지 뭐.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걱정이 또 밀려 들어오면 바로 이것도 사서 걱정하네. 살 게 없어서 걱정까지 사진 말자. 안 그래도 인생 빡빡하다 하고 털어버려요. 처음에는 이 제가 한 생각에 또 반문을 하면서 '그래도 더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본 짤 중에 "증거 있어?" 하는 내용을 보고 여기에 좀 바로 적용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세뇌시키면서 다독이다 보면 어느새 걱정이 점점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숙면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진짜 잠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좀 좋은 방향으로 다독이면서 잘하고 있다고 세뇌도 시켜보고, 그리고 증거도 없는 걱정을 굳이 사서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이 잘 오는 음악이나 ASMR이랑 뭐 이런 걸 좀 틀어놓고 잔다든지, 나를 위해 내가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잠을 재워줬으면 해요. 그래야 다음날 일어날 때 개운하게, 그리고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네, 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 금방 번아웃이 오거나 무기력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언제 저도 다시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뭐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냥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저까지 저를 힘들게 할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저를 질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어요. 현대인의 감기 같은 현상 같기도 해요.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채찍하거나 한심하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스스로를 잘 챙기길 바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